혁신적인 건축물. 건축물은 특정 장소 또는 국가의 문화와 성격을 부여합니다. 전 세계의 여러 도시는 건물로 쉽게 알아볼 수 있으며, 건축은 기능적, 미적 역할을 하면서 피난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경험을 형성하기 때문에 항상 다른 예술 형식과 차별화되어 왔습니다. 1. 네덜란드 로테르담 마케돌. 혁신적인 건축의 대명사 네덜란드의 제2의 도시 로테르담 도심 중심부에 인조동굴 입구처럼 서있는 마케돌입니다. 오늘날 로테르담은 다른 네덜란드 도시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으로 도시의 많은 부분들이 파괴되었고, 이는 오히려 로테르담을 건축도시로 성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독창적인 건축물로 가득해 도시 전체가 큰 현대 건축박물관 같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현대 건축의 도시이자 건축학도의 성지라고 불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로테르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도시 건축 설계 업체인 MVRDV는 로테르담 한가운데에 시장과 집이 공존하는 혁신 동반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그 결과 아파트 228가구와 95개 상점이 김밥의 밥과 속처럼 어우러진 마케돌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12층 정도의 널찍한 건물 중앙부를 터널처럼 파낸 이 구조물은 시장과 아파트를 이색적으로 합쳐놓은 마케돌. 2015년 완공된 후 로테르담의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가운데 뻥 뚫린 곳에 100여 곳의 지역업체가 들어와 식료품 위주의 시장이 들어차 있습니다. 시장 위를 둘러싸고 있는 건물에는 228가구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으며, 2014년 마케돌을 개관했을 때는 월 3만 명의 방문객을 예상했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 한 달에 100만 명 이상이 찾는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2. 두바이 부르주 할리파.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의 신도심 지역에 있는 높이 829.8m의 마천루입니다. 완공 이전 이름은 부르주 두바이로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인 할리파 빈 자이드 알나하얀의 이름을 본따 부르주 두바이에서 부르주 할리파로 개칭되었다고 합니다. 2009년 12월에 완공되었으며 2010년 1월 4일 개장하였습니다. 부르주 할리파 빌딩은 그 높이도 높이지만 건설 당시 162층의 건물을 3일에 1층씩 쌓아 올리는 놀라운 기술력을 선보이며 최단 공기를 기록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공한 업체가 바로 삼성건설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완성된 마천루 중에서 가장 높아 지상층에서 최고층까지 초고속 엘리베이터로 약 1분이 걸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공 구조물로 사무실, 주거, 호텔용으로 건설되었으며, 내부에 상업시설, 거주시설, 오락시설 등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3. 인도 델리 바하이 사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로 알려진 인도 델리에 위치한 바하이교 사원은 이란 출신의 캐나다 건축가 파리보즈 사바가 약 6년에 걸쳐 완공한 건축물입니다. 하얀 대리석으로 27개의 연꽃잎 표현하여 연꽃사원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연꽃이 반쯤 핀 모습을 형상화하여 연꽃이 가진 아름다움을 잘 이끌어낸 사원을 중심으로 9개의 큰 연못이 둘러싸고 있으며, 종교와 관계없이 기도 시간에는 자신의 신앙에 맞게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9라는 숫자를 신성시하는 교리 탓에 바하이교의 사원은 모두 국악형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9라는 의미가 하나로 된 숫자 중 가장 큰 수임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로 뭉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4. 시애틀 중앙도서관. 시애틀 중앙도서관은 스타 건축가의 표본이자 건축계에서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건축거장 중 한 명인 램 코라스의 설계로 계획 당시부터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던 프로젝트입니다. 파트너인 조슈아 프린스 라무스와 함께 디자인한 시애틀 중앙도서관은 2004년 개관하자 새로운 도서관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건립 당시 빌 게이츠가 200억 원 정도 기부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각각의 층은 각기 다른 크기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동하는 동안 공간의 다양함을 느낄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곳으로 디지털이라는 주제를 그의 독특한 설계 개념으로 해석하여 프로그램 건축의 대표적 건물로 유명합니다. 시애틀 중앙도서관은 공공 영역이 줄어들고 디지털화로 인해서 도서관이 설 자리를 잃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갖춘 도서관으로 탈바꿈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계속 늘어나는 실질적인 컬렉션을 위한 혁신적인 정리 시스템을 갖춘 도서관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도서관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건물의 모양처럼 5개의 플랫폼과 4개의 흐르는 평면 사이를 가로질러 정리되어 있는데요. 프로그램이 도서관의 여러 면으로 이루어진 모양과 연결되면서 이용객이 직관적으로 도서관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5. 싱가포르 주월 창의공항. 주월 창의공항은 싱가포르 창의공항과 연결되어 있는 쇼핑센터 종합 엔터테인먼트 공간입니다. 지상 10층과 지하 5층에 이르는 총 바닥의 면적은 13만 5,700제곱미터이며 5층에 걸친 실내 정원인 시세이도 포리스트 밸리, 최상층에 있는 캐노피 공원에는 더 많은 정원과 레저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3개의 여객 터미널과 연결되어 있는 이 건물 안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실내 인공폭포인 레인보텍스라는 계단식 숲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레인보호텍스는 소용돌이 형태로 오목한 형태의 건물 형태를 활용하여 우수를 채집, 재활용하여 운영되며 주월 창의공항의 실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것에 핵심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야간에는 미국 라스베가스 벨라이지오 호텔의 분수를 설계한 미국 웹 디자인에서 360도의 각도에서 미디어 아트를 투사한 레이저 쇼와 사운드 쇼 등의 다양한 이벤트로 해외 관광객들과 지역민들에게 쇼핑과 여가, 레저 활동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2019년 10월 소프트 오픈 6개월 만에 이미 5천만 명의 방문객을 맞이했으며 첫 해에 전체의 초기 목표를 초과할 만큼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6. 프랑스 파리 루이비통 재단 박물관. 21세기의 첨단 기술을 대변한 듯한 대담한 도전 정신으로 만들어진 루이비통 재단입니다. 프랑스인 사업가이자 미술품 수집가인 베르나르 아르노의 지시로 건축되었으며 19세기 말 유리 건축에서 영감을 얻어 구조물 전체가 흰색 유리 돛으로 덮여 있습니다. 중앙구역에서는 채플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갤러리로 확장되는 이 건물은 광범위한 프랑스 및 국제 관람객을 위하여 현대 미술 작품을 홍보하고 지원하고자 캐나다의 출신인 현존 최고의 건축가로 불리는 프랑크 게리에 의해 설계되어 지어졌습니다. 건물에는 11개의 갤러리, 보관공간, 사무실, 교육공간, 박물관 상점, 레스토랑 및 강당이 있습니다. 역동적인 형태의 배와 같은 외관을 강조하기 위해 재단 주변에 분지가 만들어졌으며 20세기와 21세기의 유명 작가와 신예 작가의 작품들을 집중적으로 전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7. 3D 프린터로 만들어진 집. 3D 프린터로 출력한 집, 다리 등 여러 건축물들이 세계 곳곳에서 시도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가의 주택 건설도 그중 하나입니다. 3D 프린터로 출력한 집으로 텍사스의 노숙자들을 위한 마을을 만들려는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세계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개발과 보급에 나서고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비영리 단체 뉴스토리에서 아이콘이라는 건축회사 협업을 통해 불칸이라는 이름의 3D 하우스 프린터를 개발하여 이 사진 속 집을 출력해 내었습니다. 불칸은 노즐을 통해 콘크리트를 층층이 뽑아내는 방법으로 주택 한 채를 제작하는 데 고작 12시간에서 24시간 시간이 되며 단 420만원의 금액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3D 프린터로 간단한 집의 기본 구조를 만들고 사람이 직접 창문, 문, 지붕과 같은 나머지 부분들을 추가함으로써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저가의 주택을 건설합니다. 3D 프린터로 외관을 출력하는 주택의 경우는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 구조 건물과는 크게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철근이 없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에서 철근을 역하는 사람의 뼈에, 콘크리트는 사람의 살에 비유합니다. 건축물에 가해지는 하중을 견디는 역할은 철근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중을 견뎌주는 철근이 없는 3D 프린터로 출력한 건물은 소재 이슈가 있습니다. 건축 높이가 높아지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반 시멘트보다 강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소재와 배합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숙자분들이나 빈곤층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3D 프린터를 활용한 것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단층 건물로 짓고 구조를 단순화하여 동일한 설계를 적용하여 3D 프린터로 출력한다면 벽돌로 집을 짓거나 현재 건축 시공 방법보다 건축 시간과 건축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8. 마카오 모르페우스 호텔. 마카오 시티 오브 드림즈 안의 모르페우스 호텔은 서울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설계한 자아 하디드가 디자인 및 설계하여 건립된 연면적 15만 제곱미터의 40층 규모의 럭셔리 부티크 호텔입니다. 중국의 옥 공예품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을 완성했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건축물의 외관 조형은 자아 하디드의 상징적 조형이라 할 수 있는 자유곡선 기반의 유연한 라인과는 달리 전체적으로 사각형 구조의 외관을 지니고 있으며 마름모 형태의 철골 트러스 구조와 중앙의 보이드한 개방형 구조로 리듬감과 역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 아부다비 캐피털 게이트 타워. 아부다비에 있는 캐피털 게이트 타워는 높이 160m, 총 35층의 건축물입니다. 다국적 글로벌 설계그룹 RMJM의 디자인으로 현대식 피사의 사탑으로 불립니다. 캐피털 게이트는 서쪽으로 약 18도 기울어져 3.97도 기울어진 피사의 사탑보다 더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캐피털 게이트 타워는 세계에서 가장 기울어진 인공탑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이 건축물의 중력을 무시한 듯한 아슬아슬하고도 독특한 자세는 강한 바람과 함께 중력 그리고 지진에 견디도록 2m 두께의 기초를 중심부와 기울어진 반대편 바닥 30m 깊이에 490개로 나누어 배치하였습니다. 12층까지는 지상에서 똑바로 수직으로 상승을 하지만 이후 층부터는 300에서 1400mm 앞으로 나가서 지상에서 18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구조체와 스킨 사이는 13,200톤에 달하는 고밀도 메쉬를 트러스 형태로 짠 뒤 율동하는 곡선의 질감을 주기 위해서 다른 각도로 결합시킨 12,500개 이상의 유리가 728개의 다이아몬드 모양의 모듈을 형성해 표면을 덮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사의 사탑은 1173년 착공 시에는 수직이었으나 13세기에 들어 탑의 기울어짐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피사의 사탑이 기울어진 원인은 지반 치마입니다. 상대적으로 토질이 부드러운 남쪽 부분에 치마가 발생하여 기울기 시작하였고 탑이 기울어지면서 남쪽 지반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며 치마가 더 진행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입니다. 사탑의 기울어진 현상은 여러 차례의 보수공사로 일단 그 진행은 멈춘 상태이고 현재 기울기는 약 5.5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피사의 사탑은 기울어진 외관 덕분에 매년 세계인의 방문을 받는 관광 명소가 되었고 이러한 점을 착안하여 세워진 건축물이 바로 아부다비의 캐피털 게이트 빌딩입니다.